강남에 어디 유명한데 공부 잘하는 약이 있다는데 그걸 한번 먹어볼까? 에더럴, 콘서타 더 막 뿜뿜뿜뿜 나오게끔 하는 의 원리와도 동일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제가 좀 바뀐 거 없나요? 아무도 모르시나? 아니야. 아야! 정답이긴 해요. 요거 혹시 보이세요? 요거? 뭐냐면 제가 드디어 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번씩 이런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간 거예요? 의대에서도 공부 수석 졸업했다는데 이런 거 내 말로 하려니까 너무 민망한데? 의대에서도 수석 졸업을 했다는데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는 일단 의대를 갔을 때나 가기 전이나 한 12시간 넘게는 앉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녹음도 해오고 다 정리를 했어요. 저만의 언어로. 아예 책을 한 권 쓴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새롭게 다 A4지에 다 적어가지고 그것만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해. 선생님이니까 한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강남에 어디 유명한데 공부 잘하는 약이 있다는데 그걸 한번 먹어볼까? 에더럴? 콘서타? 그게 뭐야?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말을 하려고 시작했어요. 공부 잘하는 약이 있다는데 그게 과연 뭔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더럴, 콘서타 이런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최근에 성인 ADHD로 콘서타라고 하는 약을 처방받으신 분이 찾아왔어요. 그럼 제가 미국에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는 에더럴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다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왜 저한테 처방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절대 국내에서는 사실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이 금지되어 있고요.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소견서와 그에 적합한 막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희귀의약품이다. 이 사람이 이걸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신고를 거쳐서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법이거든요. 왜 미국에서는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금지인데요? 네,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에더럴이라고 하는 약의 성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번 몰라도 되고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들어봐. 진짜 중요해서 그래. 에더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만든 회사가 붙여준 이름이고요. 얘의 약의 성분은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콘서타로 대표되는 것도 약의 이름인데 얘의 성분은 메틸페니데이트예요. 이 두 가지 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ADHD나 혹은 갑자기 확 잠이 들어버리는 어떤 기면증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은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우리의 각성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메틸페니데이트는 기존에 이미 이제 우리 신경이 분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흡수되는, 재흡수가 되는 거를 막아서 농도를 유지하는 반면에 에더럴은 이 재흡수를 막는 것과 동시에 뇌세포 자체에서 이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산 자체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네요. 맞아요. 사실 이 메틸페니데이트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중증의 ADHD 환자분들은 에더럴을 먹었을 때 그때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금지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효과가 좋은 이 원리 때문에 금지가 된 거예요. 이미 분비된 거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막는 그게 이제 재흡수를 방지하는 건데 요 역할은 그렇게 중독성을 일으키진 않아요. 문제는 분비를 잘 못 시키는데 더 뿜뿜뿜뿜 나오게끔 하는 요 분비를 증가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바로 이게 마약의 원리와도 동일해요. 마약이요? 네, 맞아요. 우리 히로뽕, 필로폰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이 히로뽕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이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이에요. 물론 이 에더럴의 메스암페타민과는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훨씬 더 그 작용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이 필로폰, 이 메스암페타민은 뭔가요? 그럼 또
막 헷갈리죠. 다시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 에더럴은 그냥 암페타민, 그 다음에 콘서타는 메틸페니데이트예요.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너무 헷갈린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보자고요. 우리가 마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금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인데요. 이거는 아까 그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작용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먹어도 살면서 절대 느낄 수 없는 어떤 쾌락이라든지 어떤 황홀감 이런 것들을, 각성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긴다고 했어요. 한 번 느끼면은 그거를 잊지 못해서 계속 갈망하게 되는데 다시는 이 똑같은 양을 줘도 똑같이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약효가 끝나고 나면은 반대로 막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실제로 이 마약에 중독된 경우에 정말 일주일, 한 달 동안 그냥 누워만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무기력감이 심해지고, 그리고 어떠한 일상적인 행복도 느낄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게다가 그뿐 아니라 막 환청이라든지 막 환각, 막 나를 누가 해코지할 것 같고, 막 내 연인이 나를 배신할 것 같고, 막 바람 피우는 것 같은 그런 의심, 그런 망상, 이런 것들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뇌의 인지 기능 자체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는 여차하다가는 정말 오히려 기능이 떨어져. 이렇게 무시무시한 게 바로 이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인데요. 에더럴은 아까 암페타민이라고 했죠. 이 메스암페타민보다는 다행히 그 작용이 좀 적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각성을 많이 시킨다고 해도 우리가 중독이 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에더럴은 정확하게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알려드릴게요. 에더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메스암페타민이 갖고 있는 중독성의 크기만 작을 뿐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혈관을 막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엄청나게 심하게 뛰게 해서요. 뇌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위험한 질환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그 콘서탄가 그 메틸페니데이트인가 그거는 그러면 안전한 거네요? 그냥 그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돼요. ADHD로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도파민 분비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은 이걸 먹어봤자 별로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부작용에만 시달리게 돼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려요. ADH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두엽에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적절하게 나오지 못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사가 약간 헐렁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꽉 나사를 제대로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각성제인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약물 역할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미 꽉 조여져 있는 나사를 아무리 더 조인다고 좋아지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부작용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ADHD로 진단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이 약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아닌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반짝 뭔가 각성이 더 된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약을 먹으면은 좀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이게 마치 내가 잠을 안 자도 뭔가 막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10시간 자는 거를 2시간만 자도 거뜬히 막 해낼 것 같고, 이러한 약간 환상에 빠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화가 자꾸 나요. 우리 각성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불안을 동반하거든요. 항상 막 뭔가 이렇게 긴장해 있는 상태가 각성인데, 억지로 내가 이거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뭔가 조금만 건드려도 막 불안하고 화가 나고 막 이상해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걸리기도 더 쉬워집니다. 무섭죠? 이만큼 아무나 막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닌데,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는 정상인데도 막 먹고, 공부 잘하겠다고 먹고, 큰일 나요. 공부 잘하려고 괜히 먹었다가 괜히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헛게 막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시험 망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호기심으로도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약속.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공부 잘하는 약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아마도 이 소문이 나게 된 거는 진짜 이 약이 꼭 필요한 ADHD 환자분들이 메틸페니데이트 먹으니까 정말 공부가 잘 되고 집중이 잘 되더라 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싶어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진단받고 처방받는 약이 필요한 게 맞고요. 난 정상인이다 하면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또 간간히 진짜로 공부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제가 또 영상으로 꼭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였습니다.